낙산사의 관음보살과 정취보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. 당나라에서 불경을 공부하고 돌아온 의상대사는 동해 양양의 해변 동굴에 관음보살의 진신이 머물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. 그래서 바닷가를 찾아가 7일간 목욕 재개한 후 기다리자 불법을 소호하는 용천팔부의 시종들이 나타나 그를 굴속으로 안내했다. 그가 허공을 향해 참배하자 수정염주가 내려왔고 동해 용왕이 준 여의주까지 받아 가지고 나왔다. 의상은 다시 7일간 더 재개하고 굴속으로 들어가 관음의 진용을 보았다. 관음보살이 말했다. 내가 앉은 꼭대기에 대나무 한 쌍이 솟아날 테니 그곳에 암자를 지으면 좋을 것이다. 얼마 후 과연 그곳에서 대나무가 솟아났다. 의상이 그곳에 금당을 짓고 관음 불상을 모셨는데 살짝 미소 짓는 얼굴이 마치 하강한 선녀처럼 아름다웠다. 의상은 그제야 그곳에 관음의 진신이 머무른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다. 의상은 그 절을 관세음 보살이 사는 서역의 보타낙가산의 이름을 빌려 낙산사라 칭하고 받아온 구슬 2개를 불전에 모셔두고 떠났다. 훗날 원효대사도 이 낙산사를 찾아와 예불하고자 했다. 원효가 절 남쪽에 이르렀을 때 흰 옷차림의 여자가 논 한가운데서 벼를 베고 있었다. 원효가 심심풀이 삼아 그 벼 이삭을 조금 달라고 하자 여자는 이삭이 아직 연글지 않았다고 농을 받았다. 원효가 조금 더 가다가 어느 다리 밑에 이르자 이번에는 한 여인이 핏빛이 밴 옷감을 빨고 있었다. 원효가 목이 말라 물 한 모금을 청하자 여인은 바가지로 빨래하던 물을 떠주는 것이었다. 원효는 그 물을 엎질러 버리고 다시 맑은 냇물을 떠마셨다. 바로 그때 들판에 서 있는 소나무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말했다. 머리는 깎았으되 아직 불성을 모르는 중이로고. 그 말을 들은 원효가 둘러보았으나 새는 이미 보이지 않았고 다만 소나무 밑에 신발 한 짝만 떨어져 있었다. 원효가 낙산사에 이르렀는데 관음 보살상 아래에 아까 보았던 신발 한 짝이 놓여 있었다. 그제야 원효는 물을 떠주었던 여인이 관음의 진신임을 깨달았다. 원효가 관음 보살을 칭견하고자 굴로 찾아갔지만 계속해서 풍랑이 일어 안으로 들어가 보지도 못한 채 떠나야만 했다. 훗날 굴산조사 범일이 당나라로 건너가 개국사에 이르렀을 때였다. 승려들 중 맨 끝에 앉아있는 왼쪽 귀가 잘린 사미승이 말을 건넸다. 저 역시 신라인이고 집이 명주 익력현 덕기방입니다. 조사께서 귀국하시면 꼭 제 집을 지어주십시오. 조사는 별뜻 없이 그러하겠다고 대답했다. 그 후 범일은 큰절들을 두루 돌아다니다 염관으로부터 법을 얻고 귀국하여 굴산사를 창건하고 불교를 널리 전파했다.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어느 날 꿈을 꾸는데 낯익은 사미승이 창문 아래로 찾아와 말했다. 예전에 명주 개국사에서 절을 지어준다 약조하고는 어찌 이다지 또 묻는단 말입니까? 조사는 깜짝 놀라 꿈에서 깼다. 그는 이튿날 수십 명을 거느리고 익룡으로 가서 그 사미승의 집을 찾았다. 낙산 아래 마을에 한 여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이 덕기였다. 그녀에게는 8살 된 아들이 있었는데 늘 마을 남쪽 돌다리 근처에서 놀았다. 그 아들이 어머니에게 말했다.
나랑 노는 아이들 중에 몸에서 금빛이 나는 아이가 있어요. 옆에서 그 말을 들은 조사는 놀라워하면서 즉시 그 다리 밑으로 가보았다. 그러자 물속에 돌부처 하나가 가라앉아 있는데 꺼내보니 왼쪽 귀가 떨어진 것이 예전에 중국에서 만났던 사미승과 똑같았다. 이것이 바로 정취보살의 불상이었다. 이에 조사는 낙산 위에 3칸짜리 절을 짓고 그 불상을 모셨다. 그로부터 100여 년 후 들불이 낙산까지 번졌는데 관음보살과 정치보살을 모신 불점만 화마를 면하고 나머지는 모두 불타버렸다. 병자호란 이후 두 불상의 진용과 보물을 양주성으로 옮겼는데 몽골군이 밀어닥쳐 섬이 함락될 지경에 이르렀다. 당시의 주지 아행이 두 보물을 은함에 넣어 도망치려 했지만 절의 시종 걸승이 빼앗아 땅속 깊숙이 묻으며 맹세했다. 내가 이 전란통에 죽어버리면 두 보물은 끝내 세상에 나오지 못할 것이고 만약 살아남는다면 당연히 나라에 바칠 것이다. 얼마 후 성이 함락되고 아행은 죽었지만 걸승은 살아남았다. 적군이 물러가자 걸승은 보물을 파내어 명주 감창사에게 바쳤고 감창사 인옥수는 감창고에 보관하고 단단히 지켰다. 무오년에 지림사 주지 가규선사가 왕께 아뢰었다. 낙산사의 두 보물은 국가의 신보입니다. 양주성이 함락될 때 걸승이 성 안에 묻어두었다가 감창사에게 바쳐 지금은 명주군영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. 이제는 궁궐로 모셔오는 것이 마땅한 줄 아옵니다. 왕이 허락하고 야별초 10명을 보내 명주성에 있는 보물을 서라벌로 가져오게 했다. 이 이야기는 삼국유사에서 적혀져 내려오는 이야기다.